오늘부터는 혼자 파타야 여행하는 사람 이알입니다. 어제 치앙라이에서 방콕을 거쳐 파타야에 도착하니 밤 11시. 도착하자마자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찻소리에 눈을 떠 거리로 나와보니 태국 북부와는 전혀 다른 풍경, 날씨가 펼쳐지네요. 골목 끝으로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청량하고 기분 좋았어요. 저는 파타야 여행이 3번째입니다. 그러나 처음이나 다름없어요. 앞선 2번은 모두 일 때문에 왔던지라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2번의 여행 동안 파타야의 유명 관광지인 꼬란섬, 진리의 성전, 농룩 빌리지는 물론 나수팜에서 망고 비빔밥 같은 것도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요트 투어, 패러세일링, 시워킹까지도 다 해서 이번에는 바다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사실 파타야 바다가 보기엔 예쁜데 물속 상태는 뛰어나게 좋진 않잖아요. 한 달 여행 경비나 벌 겸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누워있으면서 평화롭고 맛있게 일주일을 보내볼까 합니다. 어제 오랜 이동으로 제정신이 아니니 정신 차릴 겸 커피 한잔 하러 가죠. 파타야 비치 바로 건너편에 노트커피에 방문했어요. 커피와 와이파이, 에어컨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면서도 오션뷰니 더할 나위 없네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 맛은 뭐 특별하진 않았어요. 굴러가도 커피가 맛있던 치앙라이와는 달리 가격대도 2배 가까이 높고 커피 맛에 복불복도 있어서 좀 슬프네요. 사실 저는 오늘 일을 좀 해야 합니다. 한 달에 긴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건 중간중간 틈틈이 일을 해서 경비를 벌어야 가능하죠. 파타야에서의 첫날은 주변을 좀 어슬렁거리고 일을 하면서 한낮을 보내려고요. 빠른 와이파이에 엄청난 에어컨 밑에서 뚝딱뚝딱 일을 좀 끝내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장님의 고난이 담긴 메시지. 얼마나 치였으면 화장실 유료라고 써놓으셨을까요? 당연히 손님은 무료인데 그냥 오는 건 유료래요. 돌아다니다 보니 화장실 유료 안내 문구가 꽤 많더라고요. 많이 당하셨나 보네요. 힘내세요, 파타야 사장님들. 정신 차리니까 벌써 점심시간. 근처에 에어컨 나오고 꽤 괜찮은 태국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구글맵 평도 엄청 많고 한국분들에게도 꽤 유명한 곳인데 제가 방문했던 시간엔 거의 반 이상의 손님이 한국분이셨어요. 저는 이런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맵기는 선택 가능해서 미디엄으로 요청드렸어요. 점심시간이어서 그런가 음식은 좀 느리게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너무 시원해서 좋거든요. 짜란 어마어마한 양으로 등장한 오늘의 점심. 튀기듯 조리한 계란 아주 좋고요. 냄새 환상적이네요. 맛도 아주 훌륭했어요. 저는 미디엄 스파이시로 요청드렸는데 생각보다 미디엄도 많이 맵더라고요. 저번부터 자꾸 태국의 맵기를 깜빡해요. 저 같은 맵찔이들은 미디엄도 안 되는 거였어요. 또 맹고처럼 고을적이며 싹싹 다 긁어먹고 나왔습니다. 영수증에 139바트 찍혔는데 7% 서비스 차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네요. 밥 먹고 기분 좋게 딱 나오자마자 내리쬐는 한낮의 미친 햇볕. 여기는 파타야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못 걷겠어요. 근처에 체크해두었던 또 다른 오션뷰 카페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바로 스타벅스. 한국에서도 잘 안 가는 스타벅스를 태국에서 이 지점은 와볼만 해요. 센트럴 페스티벌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앞에 있는 지점인데요. 이렇게 단독 건물로 나와 있고 여기 2층 루프탑에서 엄청난 오션뷰가 펼쳐집니다. 이왕 스타벅스 온 거 한국에는 없는 메뉴로 주문하자 싶어서 파인애플 콜드브루라는 신기한 음료를 시켰어요. 달콤한 파인애플 슬러시에 콜드브루를 더한 메뉴입니다. 호다닥 음료 받아들고 자리를 찾아볼게요. 일단 에어컨 빵빵 나오는 지하 1층으로 향했어요. 여기는 스터디한 한 팀과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때 반팔과 청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팔목까지 닭살이 돋는 추위를 경험했어요. 와, 에어컨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한파가 와도 이렇게까지는 춥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기에 바들바들 떨면서 루프탑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긴 야외고 드문드문 천장이 있는데 바닷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한낮인데 생각보다 덥지 않고 시원하네요. 그 많은 노트북 쪽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들 루프탑에서 노트북을 하고 계셨어요.
역시 현지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좋은 좌석은 자연이었다는 것을요.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아늑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스타벅스 바로 뒤에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아주 커다란 쇼핑몰이 자리해요. 그동안 쇼핑몰을 못 보고 산 지 일주일이 넘어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쓸데없이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의 일주일 파타야 여행 동안 호텔보다 더 많이 간 장소가 되어줄 겁니다. 호텔에 노트북 내려놓고 다시 나올게요. 왜 체크인 시간에 다시 들어가냐면 어젯밤 늦게 체크인했더니 제가 예약한 방이 다 나갔대요. 그래서 더 높은 타입의 객실에서 1박을 하고 원래 객실에서 3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귀찮은데요. 그런데 이미 룸 업그레이드는 되었고 화내봤자 제가 얻어질 것은 분노밖에 없으니 한밤 자고 나와 오늘 재체크인을 합니다. 파타야에서는 호텔을 두 곳으로 나눴어요. 북부 파타야 비치에 한 곳, 좀티엔 비치에서 한 곳. 여기는 북부 파타야에 위치한 무드 호텔입니다. 1박에 4-5만 원대로 가성비 좋고 위치도 괜찮아요. 객실 자체는 엄청 작아서 혼여행자들에게는 꽤 괜찮은데 좀 덜 깨끗해요. 그리고 객실 위치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터졌다가 안 터졌다가 해서 저를 몹시 화나게 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힘들게 노트북을 들고 카페 탐방을 한 이유도 바로 불안정한 와이파이 때문이었거든요. 여기서 4박이나 머물러야 하는데 참으로 큰일이네요. 예쁘고 귀엽고 유니크한 모습에 반했는데 이렇게 큰 장애 요소가 있을지 몰랐어요. 어제 객실에서는 와이파이 잘 터지는데 오늘 방은 상태가 영 안 좋네요. 또 화내봤자 제가 얻어질 것은 안 좋은 기억일 테니 파타야에서는 저녁에 푹 쉬기로 마음 먹었어요. 짐 두고 나왔더니 파타야 비치는 일몰 시간. 오늘 구름이 좀 많이 끼었는데 그 사이로 동그란 해가 비치는 게 참 예뻤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바다가 곁에 있고 황홀한 일몰이 눈부시게 떨어진 장면이 펼쳐진다니. 파타야는 참으로 낭만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바다만 보면 낭만 있긴 한데 도시 분위기가 또 별로 그렇진 않아요. 특수직업 종사자분들의 호객행위가 어마어마해요. 택시 호객만으로도 질색한 사람인데 이런 분위기는 참으로 좋지 않네요. 뭐 밤에 안 돌아다니면 되죠. 아하하하. 저녁 먹겠습니다. 야시장 덕후인 저는 파타야에서도 야시장 탐방에 나설 겁니다. 오늘은 바다와 마주한 창비치 파티라는 곳을 찾았어요. 아마 창비어에서 마련한 장소 같죠? 여기 맥주도 창 브랜드만 판매하더라고요. 바다 바로 앞이고 파타야 비치 근처여서 가격대가 상당해요. 저는 늘 먹던 무빙, 돼지고기 꼬치를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바닷가에 왔는데 싶어서 오늘은 해산물 꼬치 하나랑 신기하게 생긴 돼지고기 꼬치 하나를 주문했어요. 미리 반조리를 해두거나 금방 만드는 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환상이었어요. 주문하면 바로 숯불에 하나하나 구워주시네요. 문어인지 가문어인지 오징어인지 모를 해산물을 다 구운 후 스파이시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파이시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파이시한 소스라서 네 라고 요청드렸어요. 그러면 스르륵 태국 소스와 고수를 얹어주십니다. 오, 100바트의 행복을 한번 누려볼까요? 창에서 만든 야시장이니까 창맥주도 곁들일게요. 가장 작은 사이즈의 병맥주도 구매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나 보이는 것만큼 맛있진 않네요. 역시 20바트짜리 돼지고기 꼬치에 쏨땀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해산물은 예상하는 딱 그 맛, 적당히 질기고 적당히 비린내 나는 꼬치였습니다. 소스는 태국 향과 맛이 가득해서 전 좋았고 이 고수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오늘 저녁 식사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고수와 맥주였습니다. 앞으로 모험은 좀 삼가도록 할게요.
시간도 체력도 남아서 나이트 바자를 가보려고요. 와, 그런데 이것은 저의 어마어마한 판단 미스였습니다. 낮에만 돌아다니는 어린이 취향의 여행자인 난린이는 이 밤에 파타야 비치 근처를 걸어다니면 안 됐고요. 짝퉁이나 코끼리 바지엔 큰 관심이 없는 노무력의 사람은 나이트 바자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괜히 체력과 영혼을 쏙 빼앗기고 호텔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녁 6시 이후엔 파타야 비치 안 갈 거예요. 대로변으로만 다닐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었어요. 파타야가 이렇게 화려한 밤문화만 있느냐? 아니죠. 파타야에는 단 거 가득한 디저트 천국도 있습니다. 내일은 좀 다디단 하루로 만들어 볼게요. 망고망고한 내일 만나요. 안녕. 아침입니다. 벌써 피곤하네요. 자고 싶어요. 누군가의 소리 없이 스르르 깨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방콕에서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도 눈을 비비며 노트북을 짊어지고 밖으로 향합니다. 이놈의 호텔 와이파이가 안 돼요. 무슨 일이죠 이게. 호텔 근처에 와이파이, 에어컨, 저렴한 식사 가능한 카페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이곳. 구글 맵평을 보고 그냥저냥한 카페겠거니 했는데 되게 원룸 같은 규모더라고요. 심지어 다가가자 약간의 호객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와이파이 되나요? 라고 여쭤봤고 대답을 듣고 실내로 향했어요. 뭐 여기 앉으면 다른 손님 한 팀만 들어와도 꽉 차는 실내긴 한데 에어컨과 와이파이 콘센트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커피나 티 같은 간단한 메뉴도 주문 가능하고 먹거리와 음료가 더해진 아침 식사도 있어요. 전 오픈 샌드위치와 티가 더해진 C세트를 주문했어요. 어제 커피 2잔과 맥주까지 마셨더니 위가 드디어 항의하고 일어서는 바람에 오늘은 좀 자제하고 카페인 없는 페퍼민트 티를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페퍼민트 티에 설탕이나 꿀을 넣을 수 있대요. 아니 이 사장님 배우신 분 아니에요? 꿀이요. 꿀 가득 넣어주세요. 달게요. 아침부터 신나고 행복한 단맛 중독자입니다. 빵빵 터지는 에어컨과 와이파이 밑에서 일을 잠시 했고요. 오래 머물긴 상당히 뻘쭘해서 호다닥 먹고 호다닥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티를 다 마시니까 리필해줄까 하시더라고요. 아니 150바트에 티랑 음식도 주시고 리필까지요? 이렇게나 한가득 주셨답니다. 빨리 호텔 가서 텀블러에 넣어야겠어요. 오늘 하루 저의 에너지가 되어줄 음료입니다. 오늘은 좀 신기한 열대과일 디저트를 먹어보려고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매번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외치잖아요. 파타야에 두리안 스티키 라이스 파는 곳이 있대요. 아니 그런 신기한 메뉴는 먹어봐야지 싶어서 센트럴 마리나로 향합니다. 카페를 찾다가 갑자기 2층 아울렛에 오고 말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추워졌다면서요? 저 봄잠바 하나 입고 왔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싶어서 뭔가 겨울 따뜻한 옷을 찾으러 어슬렁 거려봅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나이키 클리어런스 스토어.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도 아니고 클리어런스라고요. 5개를 사면 50% 할인인데 무슨 아이템이든 상관없대요. 패딩 할인을 위해 양말 4개를 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이건 또 못 참죠. 귀여운 신발 있길래 한번 신어봐주고 따뜻한 기모크로 후디티 있길래 이것도 입어봐주고 그리하여 저는 5개를 채워 3,330바트 쇼핑을 했답니다. 지금 하나로 한 13만원, 14만원 정도예요. 뭐를 샀냐면 운동할 때 입을 스포츠 브라 이것도 50% 할인돼서 약 2만원이고요. 그리고 크롭 기모 후드티 이것도 50% 할인해서 약 2만원. 이건 시원하면서도 귀여운 셋업이에요. 티셔츠와 바지 각각 2만원씩. 한국에선 얼마인가 가격 보려고 찾아봤더니 이 제품 아동용이더라고요. 어쩐지 엑스라지 사이즈가 너무 잘 맞더라니. 어쨌든 한국과 비교해도 50% 이상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도 구매했어요. 어째서인지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 나이키 쇼핑을 하는 사람 이하리 되어버렸습니다. 무력은 없지만 잔고는 있으니까 괜찮아요. 카드로 계산하면 환전해온 돈은 그대로니까요. 제가 여기 왜 왔죠? 두리안 스티키 라이스 먹으러 왔었죠. 인포데스크 가서 두리안 카페 위치를 여쭤보는데 안내판에 4,000바트 이상 구매하면 끼리 가방을 준대요. 일단 디저트 먹고 마저 쇼핑할게요. 파타야에 두리안 전문 카페는 2곳 있어요.
저는 두 곳 모두 가볼 계획입니다. 먼저 센트럴 마리나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두리안 스티키 라이스라는 신기한 메뉴를 팔아요. 가격은 상당히 높은 219바트. 두리안 가격대가 워낙 높으니까요. 조심조심 만들어 제 테이블로 이동된 두리안 스티키 라이스. 상당히 한입거리의 자그마한 크기죠. 두리안은 차갑고 찰밥은 따뜻하고 코코넛 밀크는 김이 날 정도로 따뜻했어요. 이 오묘한 온도의 조합과 재료의 어울림. 예상보다 훨씬 더 두리안 스티키는 맛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는걸. 마침 배도 고팠던 차라 무척이나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맛있다고 해서 망고보다 맛있진 않아요. 망고 스티키 라이스가 제일 맛있긴 하죠. 그렇지만 발견하기 어려운 메뉴니까 파타야에 오면 꼭 드셔주세요. 맛은 있는데 문득문득 그 두리안 특유의 향과 맛이 계속 맴돕니다. 저는 텀블러에 담아온 페퍼민트 차를 원샷했어요.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기 전에 홀스 사탕 같은 거 사두세요. 중간 미션이 생겼죠. 4,000바트 채워서 코끼리 가방 받기. 때마침 제가 치아 크림이 떨어져서 사려고 했었거든요. 왓슨스에 들어가서 한 방에 채웠습니다. 덴티스트 치약이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해서 지금 쓰고 한국 가서도 사용하려고 샀어요. 친구에게 부탁받은 야돔 종류별로 좀 사고 그리고 저의 겨울 필수템 니베아 크림도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4,000바트 이상 구매하고 받은 코끼리 가방은 되게 여행자 티 팍팍 나는 탄탄한 에코백이에요. 약간 창고에서 오래 묵은 냄새가 나긴 하는데 나름 지퍼도 있고 좋네요. 이 아이는 아침에 노트북 하러 나가야지 가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다가 치앙라이에서 이용했던 코인 세탁소 브랜드를 발견했어요.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내일은 빨래해야겠어요. 쇼핑에 정신을 놓고 있었더니 점심을 빼먹었네요. 센트럴 마리나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알카자쇼 주차장 푸드코트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 분들에게 아름아름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지금 오후 4시가 넘어가는데 여전히 덥네요. 텅 비어있던 주차장 아스팔트 온도가 그대로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다른 곳 찾기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잠시 참고 일단 먹기로 했습니다. 주문은 돼지고기와 밥, 쏨땀이나 스티키 라이스는 없대요. 그릇이 너무 커서 한 프레임에도 담기지 않는 오늘의 점심. 돼지고기 튀김은 150바트, 밥은 10바트. 파타야 물가치고 상당히 저렴하고 양도 많아요. 고기는 엄청 맛있었어요. 누린내나 잡내 1도 없이 바삭바삭 쫄깃 짭조름하고요. 밥은 날리는 밥이었지만 배만 부르면 됐죠. 너무나 맛있었지만 쏨땀이 간절해지는 한 끼였습니다. 여기는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우르르 가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맛과 음식을 같이 시켜 나눠 드세요. 가격대도 좋아서 여러 개 시켜도 부담 없고요. 음식도 맛있어서 후회될 메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짐이 한 바가지니까 호텔에 짐 놔두고 오려고요. 무드 호텔은 참 예쁜데 관리를 왜 안 할까요? 덜 깨끗하고 덜 정돈되고 룸클리닝도 없고 아예 이런 포지션으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이파이만 빵빵 터졌어도 전 무척 사랑했을 거예요. 너무 느끼하고 짜서 콜라 한 캔 뽑아 먹었어요. 짐 두고 양치하고 나왔더니 파타야 비치는 또 이렇게나 멋진 일몰을. 해지고 밤 되기 전에만 파타야 비치를 누릴 수 있는 난린이 여행자는 몹시도 슬픕니다. 아직 안 어두우니까 조금만 더 비치를 즐길게요. 해변가에 젤라또 전문점이 있어요. 여기 망고, 듀리안 소프트콘이 있다고 해서 체크해 두었는데 이제 소프트콘은 없고 젤라또만 판매한대요. 시식도 시켜주셨는데 망고 젤라또가 무척 맛있더라고요. 한 스쿱 주문했습니다. 거의 물가가 서울이랑 비슷하죠. 그래도 맛있어서 다행이네요. 서울에서 먹던 망고 아이스크림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찐 과육의 맛이 폭발했어요. 자세히 보면 과육의 섬유질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무척이나 진한 맛과 향으로 89바트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일몰을 바라보다가 혼잡해지기 전에 전 비치를 벗어날게요.
런웨이 야시장에서 오늘 저녁을 먹을 계획인데 아직 배도 덜 고프고 해도 덜 졌으니 터미널 21 갔다 오려고요. 다행스럽게도 터미널 21에서는 뭔가를 안 샀습니다. 여기는 여전하군, 이건 새로 생겼군, 뭐 그렇게 감상하며 나왔어요. 런웨이 야시장으로 향할게요. 커다란 비행기 모형이 있는 야시장으로 유명하죠. 어제 방문했던 창비치 파티 야시장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가격도 낮고 먹거리 종류도 많아요. 한 곳만 가신다면 무조건 런웨이 야시장입니다. 뭘 먹을까 한번 두리번 거려볼게요. 파타야는 밤에도 덥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도시 중에 가장 추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워낙 더운 도시니까 실내에는 에어컨을 거의 한파처럼 틀어놓아서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밖은 적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너무 더워요. 이 온도차가 너무 커서 못 견디게 춥고 힘듭니다. 땀삐질 흘리다가 오들오들 떨다가를 반복했더니 입맛은 없고 계속 단 것만 당겨서 주스를 주문했어요. 바이에서 먹고 너무 반했던 망고 패션후르츠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파타야는 다른 도시에 비해 물가가 높잖아요. 심지어 30바트에 사 먹었던 로띠도 여기는 100바트에 팔기도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주스는 50바트네요. 그리고 늘 맛있습니다. 주스를 홀짝이며 음식 냄새를 맡아봐도 배가 고파지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봐요. 참으로 두리안 망고 했던 하루입니다. 알찬 쇼핑으로 하루가 호로록 지나가 버렸지만 소비에 참 즐거움이었으니 만족스러워요. 더 달콤한 내일 만나요 우리. 안녕. 오늘도 화창한 파타야에서의 하루입니다. 며칠 전부터 뺑오쇼 콜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커피 맛있는 카페에서 뺑오쇼 콜라와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요. 선셋 커피 로스터즈는 파타야에서도 몇 개 지점이 있는 카페인데요. 파타야 비치에 위치한 곳은 작은 규모지만 바다와 완벽하게 마주하고 있어서 파란 바다 보며 잠시 더위를 식혀가기 좋아요.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어서 간단하게 빵이랑 맛있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기에도 딱입니다. 커피 가격대는 보통 빵은 좀 높은 편인데 빵이 가격만큼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서울 베이커리 수준의 가격인데 뭔가 버터의 풍미라던가 초콜릿의 양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커피가 맛있어서 다행이네요. 시그니처 중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커피가 있는데 그걸 먹고 싶었지만 빈속에 유제품 먹었다간 배탈각이라 참았습니다. 밥 먹고 다른 디저트 먹어야겠어요. 상호테우 타고 파타야 여행자 거리로 가요. 가보려던 쇼핑몰도 가고 체크해두었던 맛집도 갈 거예요. 아니 쇼핑몰을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여의도 더현대에 한 달 여행을 할 걸 그랬나봐요. 거기도 한 달 살 만큼 크고 맛있는 거 많은데 말이죠.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더니 아직 쇼핑몰 열 시간이 아니어서 아주 잠시 카페에 들렀습니다. 여긴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2층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이렇게 테라스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커피 가격은 편의점 수준. 저는 허니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편의점에 빵을 사서 같이 먹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척이나 저렴하게 에어컨 밑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커피는 거의 그란데 수준의 어마무시한 양. 허니 아메리카노는 이게 꿀물이야 커피야 싶을 정도로 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단맛에 또 몹시 행복해지네요. 커피 자체는 맛없어요. 그냥 에어컨 값과 자릿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행복한 오션뷰 카페였네요. 로얄가든 플라자 쇼핑몰은 상당히 오래된 상가 느낌이었어요. 한 바퀴 쓱 둘러보고 에어컨 바람 좀 쐬다가 나왔습니다. 아, 이 근처에 할 거리를 생각해 두어서 다행이에요. 여기가 목적지였으면 살짝 눈물 날 뻔했어요. 근처에 맛집 하나를 알아둬서 아침 겸 점심 먹으러 갈게요. 여기 가격도 괜찮고 맛있다는 후기가 많아서 방문해봤어요. 파타야는 은근 태국 음식점이 많이 없어요.
로컬 음식만 먹고 싶은 저는 이래저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오픈이지만 11시 조금 지나서 갔는데도 오픈 준비 중이네요. 이제 막 에어컨을 틀었는지 굉장히 미지근한 온도에서 엄청난 친절을 받으며 틀어졌어요. 1등으로 방문해 해산물 마늘볶음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다 서양 아저씨들이었어요. 뭔가 한국 국밥집에 동네 어르신들 하나둘 모이는 것처럼 단골 외국인들이 모여서 익숙하게 주문하는 걸 보니 제대로 맛집을 찾아온 것 같아서 기뻤어요. 오늘의 식사 등장. 계란 상태 완벽하고요. 한입 먹어봅시다. 와, 진짜 맛있어요. 파타야에서 먹은 음식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첫 입 먹자마자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요리는 재료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전 오징어를 선택해서 180바트가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 돈 7,500원 정도 돈이라 은근히 비싼 한 끼였네요. 그렇지만 맛있었으니 후회하네요. 그러나 가게를 나오자마자 후회합니다. 와, 너무 더워요. 역시 파타야는 물놀이 아니면 쇼핑몰인가요? 빠르게 송테오 타고 센트럴 페스티벌로 향합니다. 여기서 한 두어 시간만 보내려고요. 이런저런 층을 돌아보며 기념품으로 사갈 것들, 물가도 확인하고 뭐 신기한 메뉴 있나 보다가 지하 푸드코트에서 망고가 들어간 로띠를 발견했어요. 파타야 로띠집들은 종종 망고가 들어간 로띠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계란도 더해진 메뉴 구성을 팔아요. 저는 밀가루와 망고만 먹고 싶은데 말이죠. 에어컨 밑에서 망고 로띠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으니 하나 주문했습니다. 능숙하게 촉촉 반죽해서 턱턱 불에 놓아 지글지글 완성된 망고 로띠. 맛은 딱 상상하는 그 맛이긴 해요. 불에 들어가 더 크리미해지고 더 달콤해진 망고와 밀가루 반죽, 연유의 조합이 맛이 없을 리가 없죠. 확실히 이 계란 조합은 전 별로였어요. 뭔가 망고와 계란 스크램블이 더해진 느낌이라 전 안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맛있긴 하지만 전 다시 바나나 로띠로 돌아갈게요. 너무 덥고 덥네요. 호텔로 돌아와 잠시 낮잠 자고 나가려고요. 오늘 가보려는 야시장은 트리타운. 오후 6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그즈음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나이트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하나둘 나오는 시간이라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센트럴 페스티벌 근처에 내려 트리타운까지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던 야시장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유흥가에 푸드코트가 살짝 더해진 곳이었습니다. 구글맵 평처럼 호객행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호객행위는 다른 곳도 있어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거의 사람을 잡아 끄는 정도의 강도 높은 호객행위라 저는 보기만 해도 기가 빨리기 시작했어요. 숨도 쉬지 않고 빠르게 뒤돌아서 다시 송테오를 잡아타고 어제 방문했던 런웨이 야시장으로 향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오늘은 모험 안 하고 늘 먹던 그거 먹을게요. 돼지고기 꼬치, 닭꼬치, 부프 소시지에 스티키 라이스. 그리고 어제 먹었던 주스집에서 패션후르츠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총 100바트. 이게 행복이죠. 단백질보다 액상과당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 같은 날들이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파타야의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꼬치는 되게 불량식품 맛이었어요. 되게 달고 짜고 그러합니다. 부프 소시지는 북부에서 먹자는 결론을 내렸고요. 전 호텔로 돌아갑니다. 빨래하러 가야겠어요. 어쩌면 이 순간이 파타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입을 옷이 없어서 어제 산 나이키 셋업 입고 모든 옷가지를 짊어지고 코인 세탁소로 향했어요. 세탁은 26분, 건조는 29분. 1시간가량이면 저의 모든 빨래가 완성됩니다. 에어컨은 없어도 저녁바람 산들산들 불어서 게임하며 휴대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세탁 완료 후 빠르게 옷을 개봅니다. 몇 가지 안 마른 것이 있어서 따로 분류했어요. 저번엔 모두 바싹 말랐었는데 이번엔 빨래가 많아서 두꺼운 부분은 좀 덜 말랐더라고요. 호텔 가서 널어두겠습니다. 내일은 좀티앤비치 근처로 호텔을 이동해요. 드디어 와이파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겠죠. 한국 사람인 저는 김치는 없이 살아도 와이파이 없이는 못 살겠어요.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나이트 라이프 좀 덜한 좀티앤에서 만나요. 안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짐 꾸리고 호텔 옮깁니다. 좀티엔 비치까지는 그랩 택시로 약 100바트 나왔어요. 체크인까지 시간 남아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못다한 와이파이를 좀 하다가 호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호텔 바로 앞에 구글맵형 3개밖에 없지만 마치 곳으로 보이는 현지 밥집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주변 가게 직원분들도 막 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로컬 식당이라 영어가 1도 통하지 않아 손짓과 눈빛으로 쭈뼛쭈뼛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뜨끈한 국밥이 먹고 싶어서 똠양꿍과 밥을 부탁드렸어요. 스파이시? 라고 물어보길래 이번엔 까불지 않고 리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나온 똠양꿍과 밥. 아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빛깔의 똠양꿍이에요. 대체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게 파란빛 도는 게 그늘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진짜 실제로 퍼런빛이었어요. 건더기는 상당히 실하게 들어갔는데 묘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와, 진짜 맛있네요. 은은하게 향신료와 레몬글라스의 향이 펴지면서 새콤하고 살짝 매콤하고 몹시 맛있었어요. 뜨끈한 똠양꿍에 밥 같이 호로록 먹으니 한국 부럽지 않은 든든함이네요. 제가 다 먹고 엄지척을 해보이자 사장님께서 현지 디저트도 후식으로 주셨어요. 바나나 말린 거에 타마린드를 더한 거라고 번역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달콤한 이 후식으로 너무너무 딱이네요. 오늘도 든든하고 맛있게 먹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커피만 제대로 먹으면 딱이겠어요. 가보고 싶던 오션뷰 카페가 있어요. 걸어서 약 15분 거리지만 그래도 가야죠 뭐. 그런데 좀티에는 왜 파타야 비치보다 더 더운 느낌이죠? 얼마나 뜨겁냐면 이렇게 햇볕이 닿은 살 부분이 아플 정도로 뜨거워요. 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양산도 없이 걸어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가려던 카페가 오늘 휴무예요. 저기 쉴 거면 구글맵 공지를 좀 해달라고요. 오늘도 휴무 요정 뾰로롱 등장한 이알이었습니다. 다른 오션뷰 카페로 이동해보죠.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완벽한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카페가 있죠. 여기는 특이하게 말차와 파이가 시그니처예요. 또 분위기는 약간 부산의 오션뷰 감성 카페 같은 느낌이랄까요? 모든 메뉴는 다 비싸긴 했는데 자리값과 감성값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바닥도 화이트 샌드를 깔아 두셨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거 굳이 필요 없긴 하지만 빵빵한 에어컨과 팡팡 터지는 와이파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음료는 말차 크림과 블랙커피가 더해진 메뉴를 주문했어요. 이 말차 크림이 달콤한 줄 알았는데 그냥 쌉싸래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크림이 그 크림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안 달 줄 알았다면 다른 걸 주문할 걸 그랬어요. 굉장히 인스타그래머블한 카페답게 파타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고 많이 찍네요. 사방에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정신은 없지만 저들이 시선을 끌어줄 것이기에 저는 안심하며 와이파이와 에어컨을 즐기다 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성태우 버스를 타고 왔어요. 파타야 비치처럼 성태우가 숨쉬듯 자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변은 차가 막히지 않아서 정말 순식간에 이동하네요. 너무 더워요. 지금까지의 태국 여행 중 가장 더운 날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대지 나물처럼 흐물흐물해진 상태입니다. 호텔로 돌아가 해가 지길 조금 기다려야겠어요. 좀티엔 비치 근처에서 머물 호텔은 라윈타입니다. 치앙라이에서 뜬 눈을 지새우며 예약한 숙소예요. 졸리고 피곤해서 위치와 가격 대충 보고 정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틀 머물 거라 그리 신경 쓰지 않았어요. 뜻밖의 객실은 너무 크고요. 약간의 화장실 냄새가 나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 객실에서 편집을 좀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 했는데 객실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울리네요. 이번 호텔에서도 내레이션 녹음은 틀렸습니다. 잠시 자다가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다시 나왔어요. 가보고 싶었던 두 곳의 나이트 마켓이 있어요. 야시장의 개념보다는 예쁜 숍들이 모여있는 호락탐락 나이트 마켓과 그곳에서 도보 5분 거리의 파타야파크 마켓이에요. 큰 길까지는 성태우를 타고 이동한 다음 걸어서 마켓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왜 공사죠? 다행히 제가 가고 싶었던 디저트 가게는 운영을 하는데
더 이상 태국식 디저트는 팔지 않는데요. 오늘 아주 공사요정, 휴무요정 제대로 떴습니다. 괜찮아요. 저에겐 근처에 파타야 파크 마켓이 있잖아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또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곳은 동양인 여행자보다는 러시아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곳곳에 러시아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오후 4, 5시경에 이곳은 이제 막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덥고 당 떨어져서 급하게 망고 패션 후르츠 주스를 사 먹었습니다.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30바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망고 패션 후르트 주스 중 가장 망고 농도가 높았던 주스였어요. 호로록 시원한 주스를 마시며 돌아다녀 보았지만 딱히 제 마음에 드는 메뉴도 없었고 굉장히 허한 공터 같은 공간도 뻘쭘해서 좀티엔 비치에서 가장 유명한 좀티엔 야시장으로 향할게요. 오늘 참 되는 일이 없죠. 뭔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다 엇나가고 있어요. 날도 덥고 힘들기도 해서 호텔 들어가면 일기도 안 쓰고 자버릴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가 이 일몰을 보고 다시 사르르 풀어졌습니다. 여기는 동탄비치예요. 좀티엔 비치 가기 전 고급 호텔과 리조트, 장기 숙박객을 위한 레지던스가 모여있는 동네예요. 확실히 활기차고 화려한 파타야 비치랑은 분위기가 다르죠. 제가 딱 원하던 여유롭고 낭만적인 비치의 모습인데 너무 더워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뜨거워 죽을 만큼 더워서 낭만의 감동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 좀 슬픕니다. 동탄비치를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니 보이는 송태우. 송태우에 탑승해 싱싱 좀티엔 야시장을 향하면서 일몰을 바라보니 남았던 마음속 앙금이 제대로 풀리네요. 정말 제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요망한 파타야입니다. 좀티엔 야시장은 예전 출장 때 촬영차 왔었어요. 그땐 저녁을 먹고 방문했던지라 이런저런 것들 호다닥 사진만 찍고 돌아섰는데 오늘은 온전히 저 혼자고 배가 고프니 신중하게 메뉴를 선택하고 야무지게 먹고 가겠습니다. 좀티엔 야시장은 지금까지 가보았던 야시장 중 가장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예요. 아이들 동반하는 서양 가족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좀티엔 야시장 규모는 크지 않아서 쓱 둘러보기 좋아요. 그리고 호객 행위는 거의 없어서 마음 편하고요. 오늘은 꼬치구이에 쏨땀, 스티키 라이스 코스로 가죠. 꼬치구이는 닭가슴살과 양념 닭고기, 새우 이렇게 3가지와 스티키 라이스까지 해서 총 90바트 나왔어요. 그리고 쏨땀은 스팟이 조금, 핏이 조금으로 요청드려 60바트의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스트레스 없어 좋긴 한데 막 세상 맛있진 않았어요. 꼬치 가게가 엄청 바빠서 주문하고 다시 데워주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차게 식은 꼬치와 여행자 입맛에 맞춰진 쏨땀을 야금야금 먹으며 오늘의 저녁을 배불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화장실은 유료지만 세면대는 무료입니다. 지난날 치앙마이에서 텀블러에 담았던 커피로 손 닦았던 슬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비누로 깨끗하게 기름기 씻어내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진짜 땀을 한 바가지 흘렸더니 냉방병 걸릴 듯 열사병 걸릴 듯 해롱해롱합니다. 가는 길에는 액상과당으로 충전을 좀 하려고요. 좀티엔 야시장도 역시 과일 주스는 30바트였어요. 아주 저렴하고 좋네요. 그렇지만 수박 주스 맛은 오이의 시럽탄 맛이었어요. 오늘 진짜 한 게 1도 없는데 아주 짧고 굵게 땀을 흘렸더니 진짜 피곤하네요. 일찍 들어가시고 내일 파타야의 마지막을 다리달게 장식하겠습니다. 더 달콤해질 내일 만나요. 안녕. 파타야를 여행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곳을 오기 전에 원대한 계획을 세웠었죠. 저 멀리 택시를 타고 나가서 현지인들의 힙플레이스 카페를 모두 담아오자. 그러나 이 피부가 타는 듯한 더위를 맞이한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배는 고프니까 아침 시간을 이용해 샤샤샥 나가볼게요. 좀티엔 비치 근처에 과일 스무디 전문점이 있어요. 유모칠 건강한 걸 먹지 못했으니 오늘만큼은 건강한 스무디볼로 아침을 깨워볼게요.
좀티앤비치 바로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근처를 산책하는 유러피안 어르신들이 오고 가다가 커피 한 잔씩 하고 가시는 곳 같더라고요. 다들 커피를 마시지만 저는 비싸디 비싼 망고 바나나 스무디 볼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몇 개 없고 좌석도 별로 없고 일어서기만 하면 주방이 보이는 구조인데 망고를 갈면서 믹서기에 얼음을 너무 많이 넣으시길래 내 주문 스무디 볼이야 알지? 라고 여쭤봤어요. 그럼 알고 있지? 라고 하는데 왜 얼음을 저렇게 많이 넣을까요? 불안한 마음은 잠시 스무디 볼이 나오자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게 화면으로 다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김밥 전국 라면 그릇 수준으로 꽉 채워서 망고 스무디 위에 생과일, 그래놀라, 견과류가 듬뿍듬뿍 뿌려져 나옵니다. 만약 포장이 가능했더라면 둘이서 먹어도 될 양 같아요. 아, 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이 정도의 양과 퀄리티라면 190바트 아깝지 않네요. 분명 건강하게 먹기 위해 스무디볼을 택했는데 굉장히 당을 엄청나게 충전하는 느낌이지만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원래 계획은 근처 카페에서 바다멍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티앤비치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바다멍은커녕 먼지를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전 이제 좀티앤비치를 떠날 거예요. 아직 10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호텔로 돌아가 일을 조금 하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늘 아침에는 체크아웃하는 손님들이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이동하는 바람에 억지로 깨게 되거든요. 이 시간은 애매해서 아주 조용하고 좋네요. 저는 파타야에 와서 가장 잘 자는 4시간 같아요. 어느덧 오후 2시가 넘었고요. 저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끝내 두리안 커피 못 마신 게 아쉬워서 파타야 비치 근처로 가보려고 해요. 좀티앤비치 근처에서 성테우를 타면 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노선도가 인터넷에 있긴 한데 결론은 아저씨 마음이더라고요. 아저씨가 돌고 싶으면 돌고 쭉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서 일단 가는 데까지 쭉 가보고 너무 애매하면 택시를 타고 다른 성태우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자라고 마음먹었어요. 싱싱 달리는 차고 오후 3시경이 되었으니 좀 시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저는 지금 거의 유포가 되어가는 심정입니다. 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와,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렇지만 버텨야죠. 10바트의 행복으로 이동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성태우는 달리고 생각보다 멀리 달려서 여행자 거리를 지나 센트럴도 지난 곳에서 돌게 되었어요. 와, 진짜 멀리 왔네요. 두리안 카페는 도보로 조금만 걸으면 돼서 다른 성태우 갈아타지 않고 걸어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메뉴라 진짜 궁금했던 두리안 커피. 여기는 두리안을 이용한 진짜 다양한 메뉴를 판매해요. 메뉴판 두께가 이만큼이나 된답니다. 저는 미리 정하고 왔어요. 가장 기본인 두리안 커피를 먹겠습니다. 오션뷰 카페들이 워낙 150바트 가격대로 커피를 판매하는지라 두리안 커피는 비싼 축도 아니네요. 예상외로 커피는 어마어마하게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두리안 슬러시가 아닐까 싶었던 밑부분의 두리안 맛은 약간 우유에 두리안 시럽 같은 걸 탄 것이 아닐까 싶은 점성이네요. 이렇게 잘 섞이다니 살짝 놀랐습니다. 맛은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맛있는 믹스 커피 맛. 그런데 약간의 두리안 맛과 향을 곁들인 새롭고 달콤해서 좋긴 했는데 2번은 굳이 안 먹어도 될 맛이긴 한데 맛있긴 한데 굳이 싶기도 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호기심 풀었으니 행복하네요. 손이 조금 끈적거리는 것 같아서 손 닦으러 센트럴 마리나로 향합니다. 역시 쇼핑몰 있는 동네가 최고예요. 오늘은 쇼핑 안 해요. 진짜 손 닦으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데파짓 야시장 문 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살짝 빅시마트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두리안의 끝맛을 없애기 위해 시식 젤리 조금 먹었고요. 이런 신기한 과자를 5개 샀습니다. 프레츠 똠양꿍 맛, 돼지고기 볶음 맛, 그리고 포키의 두리안, 망고, 초코 바나나 맛. 살짝 출출해서 프레츠 돼지고기 볶음 맛을 뜯었는데 되게 빼빼로에 라면 스프 강하게 뿌려놓은 맛이네요. 아주 맥주 안주로 딱이겠어요.
데파짓 야시장의 문 여는 시간은 오후 5시. 그렇지만 평일이고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테니 저는 5시 반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딱 차가 엄청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택시가 도로에 걸려 무척이나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와주시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하죠. 센트럴 마리나에서 데파짓까지는 그래 택시비 92바트 정도 나왔어요. 데파짓 야시장이 파타야에서 가장 큰 야시장에 속한다고 해서 사실 엄청나게 기대가 컸거든요. 생각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었어요. 한두 줄 옷과 소품, 자파를 파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음식을 파는 부스였어요. 천장이 있고 선풍기가 계속 틀어져서 많이 덥지는 않았고 호객행위도 크지 않아 마음 편하게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데파짓 야시장은 주말에만 운영하다가 올데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일엔 모든 부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왕이면 주말에 가는 것이 더 활기차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활기찬 건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서 평일로 골랐습니다. 사람 많지 않아 여유롭게 보고 고를 수 있어서 편했어요. 오늘의 저녁은 새우 팟타이를 하나 골랐고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료, 코코넛 쉐이크를 선택했습니다. 망고 때문인지 패션 후르츠 때문인지 자꾸 위산이 역류해서 신 건 조금 참아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침에도 망고 먹고 방금 커피 마시고 왔죠. 안 먹겠다가 아니고 덜 먹겠다 였습니다. 어쨌든 쫄래쫄래 포장해 와서 테이블에 앉아 먹어볼게요. 파타에는 60바트, 코코넛 쉐이크는 40바트. 오늘의 100바트 저녁 식사입니다. 파타에는 바쁠까봐 미리 조리해 두신 걸 주셨는데 조금 식어도 맛있네요. 새우의 맛도 상당히 강하게 났고 단백질 부족한 오늘 제 식단에 계란까지 환상적이었습니다. 양이 조금 적었지만 제가 더위를 먹어서 배고프지 않는 관계로 아주 딱 좋은 양이었어요. 그랩 택시 타고 호텔로 돌아갈게요. 완전 교통체증 피크 시간에 걸려서 거의 20분 넘게 기다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식사 시작부터 택시를 잡을 걸 그랬네요. 그렇지만 와주신 게 어딘가요? 감사하게 탑승했습니다. 호텔 도착해서 뚝딱뚝딱 짐을 쌌습니다. 내일 드디어 방콕으로 이동해요. 와,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네요. 파타에서 방콕까지는 버스로 2시간. 저는 카오산 로드 근처에서 방콕 여행을 시작할 거라 이동까지는 또 1시간 추가로 걸려요. 지금 밥 안 먹으면 엄청 배고플 테니 아침 먹으러 갑시다. 화려한 밥문화가 성행하는 파타야는 아침 일찍부터 문 연 레스토랑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또 없진 않아서 그냥저냥 갑니다. 골라갈 수 없고 문 열면 가야 된다는 것이 슬프죠. 호텔 바로 근처에 오전 8시부터 운영하는 가성비 좋은 곳이 있어요. 타이 음식부터 인터내셔널 등등 모두를 다룹니다. 제가 방문했던 9시경에는 99%가 서양인이셨어요. 다들 아침 식사하러 나오셨나봐요. 저는 패스트 메뉴 중에서 굴소스 볶은 돼지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뭔가 김밥 천국처럼 밥 탁, 고기 탁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패스트는 아니었어요. 맛은 없을 수가 없죠. 마성의 굴소스와 고기의 만남인데. 양은 적었지만 너무 더워서 입맛을 잃은 저에게 딱이었어요. 여기 카페도 운영해서 커피도 판매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푸드코트 같아서 옆에 카페로 가려고요. 오늘 목표는 방콕 도착할 때까지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거였는데 호텔 나오자마자 10초 만에 망했어요. 이 아침에도 너무 덥네요. 또 호텔 근처에 로컬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도 식사와 카페를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긴 커피가 맛있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구글맵 후기 사진만 봐도 50바트 내의 메뉴인데 라떼아트까지 완벽했어요. 저는 너무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기본이 슈가가 더해진 거라서 노슈가라고 꼭 말해야 된대요. 내적 갈등 0.5초하고 설탕 반만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동하기 전이라 커피를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거라도 마시지 않았다간 방콕 길바닥에 쓰러질 것 같아 카페인 힘을 빌어 방콕까지 이동해보겠습니다.
커피는 되게 진하고 묵직한 타입이에요. 보통 카페 아메리카노라기보다는 베트남식 진한 커피 느낌이었어요. 설탕이랑 무척 잘 어울리는데요. 음료 먹다가 아쉽고도 아쉽게 텀블러에 담아왔습니다. 방콕 도착해서 원샷 할게요. 짐도 다 쌌고 체크아웃하고 파타야 부프터미널로 향합니다. 버스표는 미리 끊어놓지 않았어요. 치앙마이에서 파이로 향할 때 버스 놓칠까봐 아찔했던 그 순간이 너무 심장 아팠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제일 가까운 버스 탈 거예요. 파타야에서 에까마이까지 가는 버스는 20분마다 한 대씩이라 사실 그거 믿고 오늘 여유를 좀 부려보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40분경. 부스 앞에는 11시 20분 버스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혼자라고 하니까 11시 버스를 주셨어요. 아주 럭키하네요. 아쉽지만 오늘 탈 버스는 VIP 리무진은 아니고 2-2열 버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피한다던 화장실 옆이네요. 제가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이동하는 사이 그 누구도 화장실을 이동하지 않아서 전 발쪽 뻗으며 2시간에 30분처럼 램수면 취하고 갔습니다. 저 왜 이렇게 버스 잘 타죠? 이제 남해랑 통영도 버스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콕에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일들이 가득 펼쳐집니다. 더 다지단 방콕 여행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고 올게요. 그동안 매일 꿀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